넘기셔서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페이지 가시면 이제 147페이지에 양가로 3번까지 했었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럼 이제 가격의 기초이론에서는 가격의 본질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느낌이 안 오니까 넘기시면 가치와 가격이라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가격과 가치. 그래서 가격과 가치라는 거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는데 아까 잠시 한번 우리가 146페이지 또 잠시 넘어가 볼게요. 전 시간이라도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감정평가는 뭘 판정해서 뭘 매긴다 그랬어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뭘 판정해서 가치. 그럼 얘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가치를 먼저 판정해야겠죠, 그죠? 판정해서 그냥 판정만 해요. 가격으로 매겨야 돼요. 매겨야 되죠. 평가가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박스가 148페이지 보시면은 가격과 가치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가격과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냥요, 글씨도 틀려요. 네. 영어도 틀리죠? 네.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인데 가격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가격은 자, 만약에 여기 중개업소 가셔서 자, 지금 이 건물이 얼마나 해요 했더니 지금까지 과거에 거래된 게 20억으로 거래되어 왔대요. 그럼 이제 가격이라는 자체부터 잡으시는데,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자가 교환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입니까? 과거의 값입니까? 존재의 값을 보시면 과거의 값이라는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저께까지 매도자가 교환의 대가로 20억으로 거래됐으니까 가격을 제시할 때 과거의 값을 제시를 하죠. 그죠? 이건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누가 전문가다? 중개사인데, 자, 감정평가사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상가 건물인데, 여기가 이제 전철역이 뚫리고, GTX가 들어가고, KTX가 들어가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요. 자, 이게 미래에 생길 것 같아요. 언제 생길 것 같다? 3년 후에. 그죠? 그럼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장래가 중요해요. 그러면 장래에 따라서 이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장래의 현재 값으로 나타내서 가치를 산정하거든요. 그럼 현재 값을 갖고 따지는 전문가는 중개사입니까? 평가사입니까? 평가사예요. 거기 보시면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무슨 가치로 환원한다고 했어요? 현재 가치. 그럼 가치는 밑에 가시면 과거의 값이에요? 현재의 값이에요? 전문가가 중개사입니까? 감정평가사입니까? 감정평가사죠. 이해하셨죠? 그죠? 느낌 잘 안 오는데. 중개사는 장래가 중요한가요? 지금 실제로 거래됐던 게 중요한 건가요? 거래. 지금까지 지금 11시 10분이면은 한 10시에 지금 거래됐던 자체가 과거죠. 그죠? 네. 그럼 20억으로 거래됐으니까 20억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시할 수 그죠? 근데 평가사는 그걸 제시해야 돼요. 장래를 봐야 돼요. 장래. 감정평가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야겠죠. 네.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서 이 3가지만은 지금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래를 보는 거예요. 뭘 본다? 그럼 여기가 상가 건물에 GTX가 KTX가 나타나고 여기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지금 값어치가 안 올라가? 현재 올라가죠. 이렇게 매기는 것은 뭐다? 가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건 하나로 표시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점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사 사무소 가서 이거 얼마였더니 20억인데요. 눈이 오면 한 2억 올라요. 또라이야 완전히, 그지?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그냥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데 개인마다 가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가치는 하나다. 가치는 무수히 많다. 맨 밑에 찾으셨어요?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렇고. 근데 이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것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래가 항상
KTX나 이런 게 또 생깁니까? 여기 또 쓰레기 밀입장이 생길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악영향이 있다면 플러스가 되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운데 보시면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좀 불안전해요. 불안전하죠.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가치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 사이에 그럽니까? 오차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건 이렇게만 느끼시면 돼요. 중개사는 어떤 거죠? 지금 가격이라는 자체는 장래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되어 와 있습니까? 그럼 과거에 거래된 과거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가격이고, 평가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 이익이 중요해요? 그러면 장래이익이 무슨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현재에 영향을 줬죠. 가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나입니까? 하나고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평가사는 가격을 매겨요? 가치를 매겨요? 가치를 매기겠죠.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 14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가치의 본질이죠. 가치의 본질. 그럼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아까 평가사라고 그랬죠?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부동산이 소유에서 발생되는 장래 편익의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할인은 따라보세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지금 이건 매기는 거는 현재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가치의 본질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치와 가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148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종류에 이것도 이제 배포를 쳐놓으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가 원칙이다?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밑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무슨 적 시장이다? 통상적. 통상적은 여긴 우리가 내용이 없지만 몇몇 사람들이 거래됩니까? 다수가 거래됩니까? 다수. 합리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이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통상적인 시장을 한정된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정된 몇몇 사람의 소수여야 돼요? 다수여야 돼요? 다수. 그래서 통상적이다. 그럼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적. 그래서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다. 여러분들 금매로 나눈 거는 그냥입니까? 좀 싸게 내놓습니까? 그럼 정상적이지 못하죠? 출품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당사자가 그 시장에 그냥입니까? 정통해야 됩니까? 정통을 알아야 되고 거래가 너무 강요되지 않는 자연성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 위에 보시면은 시장 가치랑 거기 정의가 한정된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정된 시장이면 안 되거든요.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어야 되며 이런 것들, 거래가 자연적이 되며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립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빈번하게 많이 성립된 것이 가장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통상적인 시장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몇이서 한 두세 명이서 거래된 게 정상적입니까? 좀 시장에서 다수가 거래됩니까? 합리적인 생각에 통상적인 사람이지 한정된 사람이 아니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고 보시고요. 근데 예외는 항상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이 요청하거나 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평가사가 매길 때 그냥 해요. 정상적으로 매겨야 돼요. 정상적인 가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통상적이다.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이다. 당사자가 정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3번에 가시면은 가격 발생 요인이 있고 오른쪽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조금 디테일한데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오른쪽부터 갈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지우기 전에 아까 평가사는요, 가고가 아까 10시까지 거래됐던 이 물건의 가고에 대한 게 중요한 건가요? 장래가 중요한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실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 요인이 있는데, 따라보세요. 일지개. 그럼 어떤 요인이 먼저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느낌이 안 오니까 일반적은 이제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행정적이에요. 행정적이다. 따라보세요. 사경행.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요인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요거는 잠깐 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좋아요. 36페이지 가셨어요? 가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었냐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평가사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 위치는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을 때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불변이다. 불변이에요. 기억나세요? 바뀌는 건 무슨 위치다? 상대적 위치죠. 그러면 이 사경행이라는 자체는 자연적 환경이에요? 인문적 환경이에요?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36페이지 배웠던 게 여기 또 사경행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은 149페이지로 가시면은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요인이 있죠. 자연적 환경이에요? 인문적 환경이에요?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전국 국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을 알고 지역적과 이제 개별적 요인을 보자는 거죠. 상당히 좀 약간 어떻습니까? 디테일한데 들어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냥입니까? 김정은이 자꾸 이제 핵을 쏘아 올립니까? 올리죠. 그래요? 그러면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인 영향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디다가 사드를 배치할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냥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국가는 사드를 어디다 배치시킬지 그 지역을 안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돼요. 어디다 결정했어? 성주라는 데가 있죠, 그죠? 배치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가 내가 토지 샀어. 그러면 그냥 나 작살나는 거야. 작살나는 거죠. 그렇죠? 전쟁 나면 여기서부터 폭격하거든요. 땅값이 막 꿀떡꿀떡 하는 거야. 이해하셨나? 그럼 그 A 지역이라는 자체가 있던 성주는 그냥입니까? 지역적 요인입니까? 지역적 요인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내 부동산에 영향 안 줄까? 줄까? 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성주에 사실 분들 죄송한데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죄송한데 어떻게 영향을 주겠죠. 그죠? 땅값이 올라갈까요? 좀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부동산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이 따라서 개별적 요인, 개별적 요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어디에 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험한 겁니까? 성주 산 거죠. 맞아요? 그럼 어느 요인이 어느 요인을 열릴 수 있어요? 지역적 요인이 개별적 요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요인은 전체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자,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지개. 그럼 우리가 일반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일반적인 일반 경제사회에 전체적인 그 지역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 국토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성주의 지역적 요인에 영향을 준 거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줘요?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줘요? 줘요. 그럼 그건 그냥요 개별적 요인이에요. 개별적 요인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네. 아시겠죠? 그죠? 네. 가져가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적 요인에 보시면 사경행이라는 게 있죠. 네. 요거 이제 자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인간 관련돼요. 인구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게 사회적이고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갑자기 규제하는 게 행정적이고 자 경제적은 자 요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중에 할 텐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GTX나 이런 것들 막 수도권에 생긴다는 거 아시죠? 지나가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오릅니까? 오르잖아요. 정책적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런 교통 체계가 영향을 굉장히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GTX가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교통 체계가 바뀌겠죠. 그럼 교통 체계가 바뀌자마자 GTX 여기 출구가 우리 아파트래,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GTX 지나가는 그 분당이라는 데는 막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교통 체계가 바뀌자마자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적은 거기 보시면은 가족, 가구, 뭐 인구 이런 게 다 인간 관련된 거죠. 공공시설도 그냥 인간 관련돼서 사회복지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이 보시면 여기 빠졌지만 교통체계라는 거 하나는 드세요. 무슨 체계? 교통체계. 교통체계는 뭐다?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바뀌면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세부담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부담의 상태? 세부담의 상태. 자, 세부담이, 자, 갑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세법, 자, 우리가 이 조세에서 조세의 전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조세의 전가는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그거는 이제 이 경제적이고, 이 행정적은 세제는 따라서 조세제도.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행정적은 어떤 거냐면 거기 보면 규제, 계획, 정책, 세제 이런 단어 있어요? 이런 건 사회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행정적이에요? 행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아직 기본서가 안 나오셔서 자 합니다. 일단은 얘가 가치의 발생 요인을 열어주는데 자 가치의 발생 요인은 자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좌측에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148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고 돼 있죠. 요즘 이제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 원인이 없다, 원인이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효용이라는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은 안전한 시장이에요?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성립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그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보는 거예요. 공급하고 수요를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이 효용성, 유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번호를 매길게요. 자, 예를 드는 게 좋아요. 여기 GTX가 뚫리면 교통체계가 바뀌니까 가치 형성 요인의 일반적 요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 그 GTX나 전철이 뚫리게 되면 주거용이 그냥입니까?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편리성이죠. 쾌적성, 편리성, 수익성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효용을 주는 편리성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러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까? 주택 수요가 늘어날까? 늘어나죠. 수요에 맞춘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안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보시면 오른쪽에 그냥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앞쪽에 수요 파트를 배우셨죠? 그래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상대적 희소성은 자 앞쪽에서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무슨 성? 부중성. 그럼 토지는 많아요? 토지가 희소해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적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는 발생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라면 우리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옮겨야 돼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권리가 이전돼야 가치가 발생하겠죠. 거기 보시면 이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이전성. 그래서 권리의 이전성, 양도 가능성인데 이 네 가지가 발생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요인이다? 발생 요인. 찾았죠? 근데 여기가 내용이 안 나왔지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효용성, 유용성 하나만 있어도 발생 요인에 대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면 안 돼요. 하나 됩니까? 네 가지가 다 결합돼야 됩니까? 결합되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자, 우리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우리한테 편리합니까? 편리해야 돼. 전철이 뚫리면 편리하죠? 공원이 들으면 쾌적성이 있죠? 이게 효용성이거든요. 그죠? 만족성.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있죠? 공기는 그냥입니까? 우리한테 유용성은 있습니까? 유용성이 없다는 분은 제가 얼굴에 냅을 씌웁니다. 그죠? 2분 동안. 그래서 유용성이 있었으면, 이 세프런스! 유용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기는 마시고 있다고 해서 돈을 냅니까? 안 돼요. 1,000원씩 걷어. 나 줘. 안 주죠. 그죠? 그럼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는 유용성이 있지만 상대적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하자. 공기는 존재량이 적어 많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토지는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유용성만 줍니까? 상대적 희소성도 있습니까? 존재량이 적잖아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죠.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용은 없지만 이 가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발생합니까? 상호 결합이 돼야 됩니까? 결합이 된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아마 내일이나 한번 나올 거예요. 이번적으로 여기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넘기시면 그쪽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넘길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떠들어진 게 다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가치를 영향을 미치는 따라서 일지계 어떤 요인이 있어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 있다. 그럼 우리가 밑줄 쳐봐. 부동산 가격은 가치라고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좀 전에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상대적 요소, 유효수, 이전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돼 있죠. 상호작용이 되고 이러한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어를 잘해야 돼.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야? 나 봐봐. 지금 여기 GTX가 뚫리고 KTX 전철이 뚫리니까 여기 주거의 편리성이 증가한 거잖아. 지금 보고 있어요? 주거의 편리성이 증가했다고 전철이 뚫려? 그렇지 않잖아. 그럼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준다?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줘요. 맞습니까? 지금은 잘 됩니다. 실판을 보니까. 그죠? 들어온 순간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커요. 누가 크다? 형이 발이 커요. 따라서 형발. 형발. 이건 내 자신이 초라해. 그럼 형발이 뭐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줘요. 이해하셨습니까? 저거 집에 가면 형발밖에 생각 안 나.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인 거죠. 맞나요? 그럼 보세요. 이 형성 요인이 따라보세요. 일지계. 그거 아직 안 나오는데 발생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지계예요? 그럼 발생 요인은 다른 거죠? 맞아요? 다시 갈게. 일지계라는 이 세 가지는 발생 요인이야? 형성 요인이야? 형성 요인. 지금 잘 되지?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우리 형이 발이 크지? 그냥 형발이 커. 정말? 형이 굉장히 아침에 일찍 깨. 그러면 발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 일찍 깨.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놔. 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 아는 마음 별로 안 도움돼. 나중에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는 거야. 그지? 무슨 발? 무슨 얘기야, 형발이? 형발만 알아?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라고, 그죠? 아니, 얘기 좀 해요. 아나놀릭스나 나도 초래. 내가 모니터를 보면 내가 불쌍하더라고. 형발 얘기하고 형이 일찍 깨고 하고 난리야, 그지? 그래서 형발. 무슨 얘기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맞아요? 형성 요인이 일찍 깨져. 그럼 발이 일찍 깨? 발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지. 미치고 한장하네 정말.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1개월 때 가면 형발 생각나고 일찍이 생각하면 또 한 번 하면 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평가사가 수술을 적게 받을까요? 좀 많이 받을까? 많이 받죠. 그럼 그냥이야 하는 일이 많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가서 실질조사를 봐가지고 여기 이제 GTX라는 거 들어보셨죠? KTX, GTX. 그걸 이제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봐갖고 여기에 쫙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럼 지역에도 영향을 안 준다? 주기 개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주거행의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편리성이 증가해요. 수요가 늘어나죠? 네.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공기는 유용성은 있죠? 네. 근데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가 발생하지 않죠. 네. 맞습니까? 네. 근데 토지는 유용성만 있어요? 희소성도 있어요. 희소성이 있어요. 가치가 발생해서 상호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조금 어려운 게 일반적 요인에 보시면은 사경영 밑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은 항상 유동적이고 상호 의존적 특징이 있다는 단어가 있죠.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가 전철이 뚫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그냥입니까? 항상 변합니까? 변해요. 그게 이제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전철이 뚫려갖고 교통체가 바뀌면 그냥입니까? 여기 인구가 늘어납니까? 인구가 늘어나요.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럼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죠. 네. 상호 의존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세요. 따라봐. 일찍게, 일찍게, 지게. 그럼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지역이 먼저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요거는 별표를 3개 치세요. 아우, 흥분돼. 자,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박스에다가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세요. 어떤 분석과 어떤 분석이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죠? 제가 약간 커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보고 얘기하세요. 어떤 게 먼저 선행해야 돼요? 지역. 커닝 하라니까? 지역이죠, 그죠? 어떤 게 후행합니까? 개별이죠.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실 때 중개업소 가셔갖고 그 어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몇 층짜리 건물, 몇 년 된 아파트, 무슨 아파트를 물어봅니까? 어느 지역부터 물어봅니까? 그래야지만 시세가 나오죠.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아직도 느낌이 안 오는데 갑돌이가 자기 집을 좀 감정평가를 해요. 주거용인데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죠? 럭셔리하게 테라스도 지고 막 엘리베이터도 막 3층으로 해갖고 뿅가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딱 평가사가 딱 봤더니 자재가 몇 억 들어간 것 같아 아내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따봉. 자, 여러분이 평가를 많이 해야지 은행에서 많이 돈을 땡기잖아요. 그죠? 그럼 값어치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값어치를 올리라고 그랬어요? 올리라고 하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물 확 여니까 공동묘지야. 우지도 않아, 이씨. 그러면 얘는 웃을 때 웃고 그래. 그럼 얘는 그냥 이래요. 지역 분석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개별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요? 어떤 분석이 먼저라고? 지역 분석. 지역 분석 먼저 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얘. 그럼 지역 분석은 그냥이야 지역을 분석해. 지역이니까 지역 분석하겠지. 근데 개별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개별 분석이에요. 자,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함영역 사거리예요. 보통 함영역 사거리는 그냥입니까? 보통 상업용지입니까? 상업 100m 내는 상업용지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3번 출구에 있는 요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물건만 계속 뚫어지게 왔다 갔다 봐야 돼요? 지역을 봐야 돼요? 지역을 봐야 돼요. 지역 분석이 먼저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다시 간다 이거. 공동묘지. 재밌게 그냥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어려워 이거. 그죠? 이게 어떤 분석이 먼저 라고? 지역 분석. 지역 분석. 그래서 한명사는 상업용도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먼저 지역 분석을 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그냥입니까? 상업용지입니까? 다 상가가 구성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용을 보는 게 표준적 이용. 이런 단어가 좀 어려워요. 표준적 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가격을 매기면 안 돼요. 시세라는 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지역의 상가 건물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가격 수준을 봐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 여기 수준이 있으세요? 참. 그래서 가격 수준. 여기 키포인트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그 지역 시세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이건 그냥이에요? 지역을 분석했어요. 근데 대상부동산을 분석하죠? 그럼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적인. 그럼 여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되죠. 그러면 그걸 잘 이용하는 게 따라서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거든요. 가장 좋은 이용을 이제 평가해서 가장 좋은 걸로 판정하겠다. 최유효 이용으로 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제 가격 수준을 알아봐야 돼요. 구체적인 가격을 매겨야 돼요. 매겨야죠. 수준 알아보는 게 아니죠. 그죠? 구체적 가격. 구체적 가격. 자,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고요? 자, 아까 따라봐. 일지계, 지계. 어떤 게 먼저 나왔냐? 지역이 먼저 나왔죠. 지역적 요인이 지역 요인이고 개별적 요인은 그 대상부동산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 지역이 지역적. 지역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후행해. 그래서 암기 기법이 자, 적어놔도 좋아요. 따라오세요. 선지표, 후개최. 그러면 선행이 무슨 분석이죠? 지역 분석이고 무슨 쪽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이죠. 후행이 뭐예요? 개별이죠. 그 다음에 채용이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지표, 후개최. 박스로 가보세요. 박스로 가시면은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합니까? 지역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고 돼 있죠. 지역 분석은 여러분들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전체적이고 좀 거시적이죠? 넓게고. 개별 분석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에 국지적이고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고, 지역은 표준적인 사용이라고 돼 있죠? 사용이나 이용이랑 똑같아요. 선지표. 그 다음에 어때요? 개별 분석은 그냥입니까? 채용을 판정합니까? 채용을 판정하고, 지역 분석은 그냥이에요. 지가,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 수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개별 분석은 순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그래서 그것만 꼭 잡으세요.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오른쪽에 가시면 잠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시면, 자, 1번에 가시면 부동성 때문에 한다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2달이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넘겨보세요. 지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죠. 부동성. 찾았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 저자분이 안 넣어놨는데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무슨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 잘 읽어볼게요.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동산이죠, 그죠? 그럼 얘가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죠? 그럼 강남에서는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면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저 어려운 얘기 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역이든 얘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요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이다? 부동성이에요.
근데 개별 분석은 되게 쉬워요. 그냥입니까? 개별이 들어갑니까? 개별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어디 갔다 왔어? 150페이지에 왔죠? 그래서 또 속으로 그럴 거야. 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부동성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그냥 보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4번에 감정평가에 이용할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밝혀준다라고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3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건너편에 사례 부동산이 있대요. 사례 부동산. 그럼 따라보세요. 과거의 거래 사례. 언제 거래가 됐어요? 그럼 그 장이요. 얼마인지 알아요. 알죠. 맞아요?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를 안다면 얘가 만약에 20억이다. 그럼 얘가 20억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영역 사거리나 아니면 어때요? 그 인근에 있는 걸 갖고 와도 되는데 저기 마산이나 아니면 창원 이런 데서 갖고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1번에 가시면 제목이 무슨 지역? 2번에 무슨 지역?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3번에 무슨 수급권?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공급이 같이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저런 사례를 가져올 때 그냥입니까? 그 범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지역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일 수급권이라는 건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으로서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동일 수급권을 파악해요. 동일 수급권을. 그러면은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바꿔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슨 얘기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도대체 얘네는 어떤 지역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 할게요. 자 우리 지금 학원은 그냥입니까? 화명역에 있습니까? 화명역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죠, 그죠? 네. 그러면서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있다면 다 화명역이라면 그 화명역에 있다고 한다면 그 화명역 근처에 있는 상권들에 대한 것이 인근 지역이에요. 근데 인근 지역은 뭐냐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이 없는 지역이다, 있는 지역이다. 있는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눈을 뒤로 까고 봐도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럼 그냥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죠. 우리가 함영역 다음에 수정역이라는 데 있죠. 내가 더 잘 알아 그냥 부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수정역도 그렇게 상권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수정 그 역은 다 같으니까. 그럼 요거를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무슨 지역? 왜냐하면 수정역은 우리 학원이 있어요, 학원은 없어요. 없죠. 대상 부동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없으면 유사지역. 사를 찾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것만 체크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솔직히 그것만 시험에 거의 나와요. 151페이지 가시면 인근 지역에 의 있죠. 거기 보시면 따보세요. 감칙. 세 번째 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칙 2조라고 돼 있죠. 있잖아 세 줄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까? 속하지 않았다, 속했다. 속했죠, 속했죠. 이렇게. 아니, 감칙이라는 게 있잖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그냥이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찾으셨어요? 근데 유사 지역으로 가보세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다.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 이해하셨나? 다시 할게요. 대상에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사례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이죠. 체크하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있는 지역이 전체가 그냥이야. 넘기시면 동일수급권이야.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죠. 동일수급권은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서 어떤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죠. 그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한다까지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끊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150페이지 갑니다. 들어갈게요. 개별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이게 시험 나와요. 지역이 선행하고 개별이 후행하더라.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후개최. 그럼 지역 분석은 무슨 적 이용을 하죠? 표준적이고 개별 분석은 최이용이죠. 그죠? 맞나요? 자, 이 지역 분석은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분야 문제에 따라 틀리다는 것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자, 미시적이라는 자체. 이게 좀 어려운데요. 거시는 전체고 미시는 세부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우리 함영에 있는 지금 수강생분들이 작년 수강생분들보다 만약 어떻습니까? 더 합격생이 뭐 몇 퍼센트 더 증가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전체를 본 겁니까? 전체를 보고.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에요? 거시적이죠. 근데 그 안에서 여성분의 수강생분들이 더 합격성이 더 높다는 건 어떻다? 미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시적이 전체고 미시적이 좀 국지적이고 부분적으로 가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가장 유력하다는 거 꼭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자,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선성 때문에 부동성. 개별 분석은 쉬워. 무선성 때문에 개별성. 개별 나오면 개별 찍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함영역에 지금 이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례를 가져와야 되죠? 그럼 이거를 마산에서 갖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냥요, 범위가 있어요. 이 지역 분석 그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바꿔낸다 그랬죠.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속하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죠. 유사죠. 근데 대상부동산과 우리 학원 건물이 유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슨 수급권 내에 있어야 돼요? 동의수급권. 그럼 이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사는 무슨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지역이죠, 지역. 그죠? 왜 그럴까? 토지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모닝 움직였잖아. 네. 요. 그 모닝은 함영역에 있으면 높게 평가되고, 여기 산골로 가면 낮게 평가되나? 아니요. 장난하니? 그럼 그냥이야, 부동산은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무슨 분석이 필요해요?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해 가셨나?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분석하는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거죠. 네. 알겠나요? 네. 그럼 내가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려면 무슨 분석이 먼저 돼야 돼요? 지역 분석을 알아야 사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우리 이 학원은 어디 무슨 역에 있어? 함영이요. 정말? 네. 근데 사례를 봤더니 없어. 그럼 그냥이야 넘어가. 수정역으로 갔어. 여기 학원이 있어? 없죠. 대상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그 무슨 지역이다? 유사 지역이죠. 유사지역. 이걸 다 합쳐서 무슨 수급권? 동일수급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인근 지역과 지역 분석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어떤 분석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까? 그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을 바꿔내겠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맞아요? 그러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바꿔낼 수 있죠. 네. 그 차이점 뭐가 있냐 없냐 차이점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입문 과정은 그냥 내가 솔직히 지금 얘기한 것이 거의 시험에 나오고 가장 편한 걸로 들어가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쉴 때가 됐네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